YK 김소망기술산책 제111호입니다. 제목은 작년에 세 개의 화재를 리뷰를 하는 화재 학습을 잠깐 해보고, 새로이 탄생한 공동주택 화재 안전 기준이 부속실 단독 재현의 문제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긴 제목이죠. 먼저 작년 세 개의 시끄러웠던 화재를 살펴보면은 3월 6일에 수원 화소동 15층 아파트 1층 화재가 발생되어서 82명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송파구 17층 오피스텔 6층 화재에서 10몇 명이 사상당했고, 또 성탄절 12월 25일 성탄절 아침 도봉구 방학동 23층 아파트에서 3층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여기서는 30대 2명이 숨지고 또 30여 명이 이 부상을 입었죠. 여기 대해서 언론에 크게 다루어져 우리가 알게 된 화재인데, 다른 화재가 크게 피해가 없었던 화재는 또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화재가 크게 다루어진 이유는 계단실의 꿀떡화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건 모두 세대의 현관문이라 하면은 우리가 부속실에서 볼 때 옥내를 향하는 출입문, 그래서 옥내에서 보면 부속실로 나가는 출입문, 이것을 현관문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그 문이 이 화재가 나고 계속 개방되어 있어 말발굽 등 아마 거의 말발굽으로 고정해 두었죠. 이게 피난하는 사람이 하거나 이 소방대가 하지는 않았겠죠. 소방대는 이걸 빨리 닫아주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런 또 소화 활동은 또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소방대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2시간, 3시간 탈 동안에, 먼저 제일 출동해서 이 화재실이 현관문이 열려있지 않은가 하는, 무슨 그런 방화복을 입고 들어가서 이것부터 조치하는 것이 소방대가 제일 급한 일이라고 보이는데, 이건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재 세대의 방화문이 닫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이 사실들 중에서 성탄절 화재의 이 문을 개방해 두었다는 사실은 FPN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학동 아파트 화재로 한번 유튜브 검색해서 FPN의 소방방재신문, 이거 한번 여유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화재안전 성능 기준을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NFPC 608에서 제16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제16조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는 이 재현 설비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성능 확인을 해야 한다 해놓고서요, 이번에 추가되어 버리는 것이, 다만 부속실을 단독으로 재현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방향 풍속을 측정할 수 있다. 이 말은 계단실 문은 닫고 세대 현관문만 열어놓고 방향 풍속을 측정하여 성능 시험 합격 판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속실 단독 재현은 화재 세대 현관문이 열린 때에는 계단실로 피난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화재실 연기가 부속실로 나오고 계단실로 다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화재 세대에서 부속실로 피난이 모두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문을 닫고, 화재실 문을 닫고 계단실 문을 열고 또 계단실로 피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잘 지켜주실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본 작년 세 사례의 경우에는 이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것이 뻔한 설명이죠. 뻔하다고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작년까지는 부속실 양측 출입문, 그 옥내 측, 계단 측 문을 개방하고 성능 시험을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니까 계단실의 외부 출입문이 개방된다든지 또 계단실에 꿀뚝 현상, 꿀뚝 효과가 발생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이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합격시키려면은 계단실 문을 닫은 상태로 성능 시험을 해도 된다. 이렇게 계약을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 이택구 소방기술사께서 자기 블로그에서 근본적으로 엉터리인 극기가압 재연설비라는 그걸 썼는데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근본적으로 엉터리인 극기가압 재연설비.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극기가압 재연설비의 지형구역을 무조건 부속실 가압 재연설비만을 사용하고 있다. 계단실 가압 재연설비와 부속실과 계단실 동시 가압 설비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쭉 넘어가서요.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우리나라 현재 재연설비가 설치된 전체 건축물에 해당된다. 엉터리 무용지물 재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니 아파트 고층 건물 화재 시 연기지 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얘기가 있고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소방 조직이 비정상적이라고 본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블로그에 댓글을 하나 달아봤습니다.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세대 내부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뜨거운 연기가 분출되는 것이다. 부속실 재연을 한다는 것은 거실 출입문이 개방될 때 계단실 출입문이 닫혀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할 때 부속실 재연이 가능하다. 계단실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부속실 재연이 성립 안 된다는 것이죠. 계단실 문이와 거실 문이 같이 열려버리면은 부속실로 흡기된 바람이 계단실로 다 나가버리지 거실로 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계단실이 각 공간이 이제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단실을 같이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계단실의 압력이 부속실로 밀고 들어올 수 있게 계단실만이라도 가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속실 이게 참 뭡니까? 공동주택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는 16조가 그렇게 엉터리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을 쓰고 아파트 피난 행동 요령을 검색해 보아도 뭐 이런 설명은 사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재연설비는 소활동설비인데 소방대가 이거 어떻게 소활동을 하겠느냐? 저기 계단실에 있는 연결 송수관과 그런 걸 어떻게 써서 소활동을 하겠느냐? 그러면은 또 소방대가 가지고 있는 호스는 어떻게 계단실로 끌고 들어와서 화재실로 주수하겠느냐? 아예 계단실 소활동은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로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우리 공동주택 화재 안전 기준이지요. 하여튼 언론 이 공동주택 화재 안전 기준이 이래 만든 것이 참으로 신기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태구님이 원하는 계단실 부속실 동시재연이나 계단실 단독 재연이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같이 기다려보고 기도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소방인들이 이거 그냥 다 알면서 묵묵히 있다는 것이 참으로 원망스럽다 싶은데, 그런데 한 분이 안녕하십니까, 소방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면서 제 말을 이해하는 댓글을 이제 달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은 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를 보고 참 반갑다 하고 이 학생한테는 많은 또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 뒤에 지금 사실은 또 추가해야 될 것이 있다. 승강로에 대한 대책도 제 유튜브 91보에서 설명하는 YK재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라. 이 논문이 작년에 저기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모집하는 이제 논문 모집에 응시 응모를 했었는데 게재 불가 판단을 했다. 그런데 심사위원 한 분은 게재가 판정을 했고 한 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을 했는데 이 저기 뭡니까 편집위원장이 게재 불가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참으로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걸 다른 논문지에 다시 올려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나 이 학생이 어떻게 대학 원생이라면은 이 논문 작성이 필요하다면은 여기에 이 논문을 제공하겠다. 뭐 이런 글도 한번 써봤답니다. 그런데 앞에 소방기술사안책 제110보에서 보았듯이 소방청 소방기술사회 화재소방학회에서는 부속실 재연을 하여튼 고수하려는 의지가 대단한 것으로 봤습니다. 제 주장을 듣지도 않고 소위 나중에 실험해서 확인합시다. 이론적 토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소방기술사회와 소방학회장이었거든요. 이걸 볼 때에 우리 말은 듣지 않고 이상한 이 새 조직이라고 규탄을 좀 고층 건물, 고층 아파트 거주하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크게 거들어주는 활동이 필요하고 이 사실을 뻔히 아는 우리 소방인들도 입 다물고 있지 말고 한마디씩 해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